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 생활 10년 차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들과 유치원생 딸을 키우고 있죠. 저와 남편은 오래전 직장 생활을 하다 만나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시댁 도움으로 집을 구해 어려움 없이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던 저희는 덕분에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빚 하나 없이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가정을 꾸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하고 2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아 기르고 3년 터울로 둘째가 태어나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그 후로 지금까지 두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서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무리하며 맞벌이하지 않고 가정을 챙길 수 있다는 건 정말 더없이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유를 주신 저희 시댁에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시댁이 자식들 도와주실 만큼 형편이 좋지만 사실 남편 어릴 적만 해도 시댁 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했어요. 원래 아버님은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셨는데 남편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빚을 많이 지고 형편이 어려워지셨다더라고요. 남편 밑으로 4살, 6살 터울의 동생들까지 있는 탓에 세 자식 키우며 더 힘드셨겠죠. 그래서 남편은 유년 시절을 어렵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어린 동생들까지 5 식구가 방 하나짜리 좁은 집에서 지내며 늘 끼니 걱정을 해야 했다고 했죠. 그런 사정이다 보니 남편의 학교 생활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달 급식비 가져다 내는 것도 걱정해야 했고 준비물 못 챙겨가는 건 너무나 당연해서 선생님들께 혼도 많이 나고 차별도 많이 당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워낙 성격이 좋은 남편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씩씩하게 잘 자라줬고 자신보다 어린 동생들을 알뜰살뜰 챙기는 좋은 형이자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버스비가 없어서 1시간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정에 남편은 어려운 부모님께 보탬이 되기 위해 일찍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신문 배달이며 주유소 아르바이트며 별별 일을 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갑자기 형편이 풀리면서 점점 여유가 생겼다고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이미 학업에 때를 놓쳤고 별 욕심 없이 성적 맞춰 대학에 진학을 하며 그 후 취업하며 평범하게 살게 됐죠. 그런 남편에 비해 마음 편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동생들은 좋은 성적으로 명문대에 진학해 둘째는 회계사에, 셋째는 치과 의사가 될 수 있었죠.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잘 풀린 동생들과 달리 지원 하나 받지 못한 장남에게 미안해하셨던 아버님은 남편에게 뒤늦게 유학 제의도 하셨지만 원체 욕심이 없던 남편은 그냥 분수대로 살겠다며 중소기업 직장인으로 박봉에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저를 만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죠. 그렇게 잠시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다행히 잘 풀린 시댁은 여유로운 형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 집은 평범한 집안이었고요. 집안만 두고 본다면 크게 기우는 결혼이었지만 저와 남편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저희끼리 잘 살면 그만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평범한 남편이나 저와 달리 시동생과 동서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계사 일을 하는 시동생은 법무사인 동서를 만나 결혼을 했고 치과 의사를 하던 막내 시동생은 같은 치과 의사인 동서를 만나 지금은 부부 치과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저 평범하게 월급 받으며 조금은 빠듯하게 계산기 두드리며 사는 저희와 달리 둘째와 셋째 내외는 경제적으로도 아주 여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은 그런 자식들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고, 저도 많이 배우고 똑부러지는 동서들을 대단해하며 가까이 지내고 싶어 했어요. 능력으로 따지면 동서들이 저보다 훨씬 잘났겠지만, 그래도 제가 나이도 많고 먼저 결혼해서 결혼 선배기도 하니 제가 큰형님으로서 동서들에게 잘해주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저의 기대와 달리 저는 동서들과 잘 지낼 수가 없었어요. 부자 시댁에 시집온 잘난 동서들이 저를 자기들과는 다른 급으로 인식하며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거든요. 하필이면 둘째와 셋째가 반년 차이로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는 바람에 두 사람은 아주 금방 친해졌습니다. 거기다 그 당시 저는 둘째 때문에 퇴사를 하고 주부로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전문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통하는 게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할 얘기가 많은 건지 시댁에 와서도 매번 둘이서만 대화를 하곤 하는데 제가 친해지고 싶어 껴보려고 하면 저는 모르는 얘기라며 빠지라고 무안을 주더라고요.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재밌게들 해? 나도 좀 껴줘. 예? 아, 그냥 저희끼리 하는 얘기예요, 형님. 그러니까 나도 같이 좀 하면 안 돼? 무슨 얘기들 하고 있었어? 말씀드려도 형님은 어차피 모르실 것 같은데. 그냥 작은 형님이랑 저랑 관심사가 비슷해서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형님은 들어도 모르실 건데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요. 그냥 저희끼리 얘기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알려줄 생각도 없이 저는 들어도 모를 거라는 식으로 딱 자르는 동서들의 태도에 저는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많은 내가 불편해서 그러나 보다 하며 오해하지 말자고도 생각해봤지만 동서들이 대놓고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오해일 수가 없더라고요. 동서들은 제가 전문대 나와서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우는 걸 비웃곤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거 아니라면 무시를 하질 않나, 전문대에서는 뭘 가르치냐며 비웃질 않나, 자기들은 일하는데 저는 주부라며 저를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좋은 시댁 만나서 일 안 해도 되고 형님 집에서 쉬시는 거 보면 부럽네요. 쉬다니, 애들 키우다 보면 쉴 틈이 없는걸. 애들이랑 씨름하면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란데 난 차라리 다시 회사 나가서 일하고 싶어. 그러게요. 형님 형편 생각하면 일을 하긴 하셔야 할 텐데 아주버님 외벌이로 생활이 돼요? 아무리 시댁에서 집을 해주셔서 빚이 없다고 그러지만 애들 둘이나 낳아 기르시면서 내 식구가 아주버님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요? 애들 자라면서 들어갈 돈도 많아질 텐데 어떻게 버티려고 그러시는지 제가 보기엔 좀 답답하네요, 형님. 저와 저희 남편이 중소기업 다니며 자기들에 비해 연봉이 한참 낮다 보니 동서들은 매번 그런 식으로 저희 부부를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시댁 도움 받았다고 저희 남편 눈치는 보이는 건지 남편 욕은 교묘히 피하고 늘 저만 깎아내리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곰 같은 성격 탓에 동서들에게 화 한 번 내지 못했죠. 게다가 딱히 틀린 말도 아닌 탓에 반박도 못했네요. 좋은 대학 나와서 전문직 직업 가지고 돈 잘 버는 동서들 눈에 제가 뭐 같은 수준으로 보이겠나 싶었거든요. 물론 저도 남편처럼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아 공부할 여력이 안 됐지만 그것도 핑계라면 핑계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서 집을 얻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만큼의 도리를 하겠다며 맏며느리로서 늘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어요. 사실 받은 걸로만 치면 동서들이 더 많이 받긴 했지만요. 저희 결혼할 때는 집값이 그리 비싸진 않았는데 동서들 결혼할 때는 같은 평수라도 집값이 2배였거든요. 그렇다고 시부모님 입장에서야 작은 집을 얻어주실 순 없으니 동서들은 저보다 2배 비싼 집에 살게 됐죠. 거기다 저는 제 분수를 알아서 결혼식도 조촐하게 했는데 동서들은 부를 사람들이 많다며 결혼식도 무척 좋은 곳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런 동서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시부모님께서는 결혼식 비용을 흔쾌히 해주셨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법무사인 큰동서에게 사무실 내주시고 부부가 같이 치과를 운영하게 된 셋째 동서 내에는 건물 한 층을 치과 자리로 내어주셨죠. 시아버지가 건물을 몇 채 가지고 계셔서 제일 목 좋은 자리에 월세도 안 받고 공짜로 주셨거든요. 거긴 원래 받아야 할 월세만 몇백만 원이라고 하니 동서들은 매달 몇백만 원씩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셈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결혼할 때 받은 집 말고는 시댁에 받은 게 없었고요. 그렇다고 제가 동서들이 받은 걸 가지고 샘을 내고 질투한다는 건 아니었어요. 동서들은 하는 일도 있고 시부모님이 도와주고 싶어 하시니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죠. 다만 제가 속이 상했던 것은 집만 받은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시댁에 찍소리 못하고 잘하려 노력하는 반면 동서들은 받을 만큼 받고도 별로 하는 도리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동서들은 시집 와서 지금까지 명절이나 행사 때마다 일을 한 적이 없었어요. 명절에는 몇 안 되는 쉬는 날이라며 부부끼리 여행 다니기 바빠서 시댁에 오지도 않았거든요. 시부모님도 바쁜 자식들 사정을 아시니 쉬는 날 마음 편히 쉬라며 그런 걸로 잔소리한 적 없으시고요. 물론 저희도 안 오겠다고 하면 그러라고 그러셨겠지만 저는 맏며느리라 그런지 차마 그러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도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은 저 하나라고 생각하는지 무슨 일이 있어도 시키면 저를 시키시지 동서들한테는 일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김장이니 명절이니 모임이니 그때마다 일하는 며느리는 꼭 저 하나였죠. 시댁에서 모여 밥을 먹을 때에도 동서들은 주방에 들어와서 시어머니 비위 맞추며 수다 떨기 바빴지 수저 한 번 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지를 않으니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동서들도 시어머니가 저보다는 자기들을 예뻐하시는 걸 아니까 더 제 눈치를 안 보는 거죠. 어머님이 모임 갈 때마다 며느리들 잘 둔 덕분에 기가 산다며 동서들 칭찬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나쁘게 하신 건 또 아니셨어요. 제가 혼자 고생할 때마다 같이 도와주려고도 하시고 제게 수고 많았다고 인정도 해주셨거든요. 사실 동서들을 빼놓고 보면 저는 시어머니와 꽤 좋은 고부관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동서들을 감싸주시는 건 제게는 차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좋은 건 늘 제가 아니라 동서들과 하려고 하시니 그런 면에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내심 서운함이 쌓일 수밖에 없었죠. 시아버님은 바깥일 하는 분이시라 그런지 그런 집안 살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시댁에서 김장을 하기로 모인 날이었죠. 시댁 일이면 늘 열심히 하던 저는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놓고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더니 전날 도착한 절인 배추가 아직 그대로 택배 상자 속에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혼자서는 힘들어 못하셨다고 하기에 저는 급하게 절인 배추부터 정리를 해야 했어요. 창고에서 채반을 꺼내서 소금물에 절어있던 배추들을 뒤집어 놓고 시댁 오는 길에 사들고 온 물을 채 썰고 마늘을 빻으며 아직 도착하지 않은 동서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원래 행사 때마다 일찍 오는 법이 없는 동서들이었지만 올해 김장은 웬일로 자진해서 온다기에 저도 내심 기대를 했거든요. 원래 동서들은 자기들은 김치 사 먹겠다면서 김장도 안 하겠다 그래서 매년 김장은 저와 어머니 둘이서 하곤 했었어요. 뭐 그래봐야 시댁과 저희 식구들 먹을 정도라 양이 적어 그리 힘들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웬일로 동서들까지 김장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어머님이 큰맘 먹고 100포기 김장을 준비하셨죠. 아무래도 내 식구가 나눠 먹어야 하니 양이 많아졌네요. 그래서 할 일이 많다 보니 저는 동서들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 저 혼자 양념까지 다 만들어뒀고 이제 속만 채우면 되겠다 싶은데
동서들이 그제서야 도착을 한 겁니다. 둘이 미리 약속이라도 한 건지 시간 맞춰 나란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만에 도착한 동서들은 둘 다 어디 놀러라도 온 듯한 화려한 꾸밈 차림이었습니다. 자신이 일 열심히 하는 커리어 우먼임을 늘 자랑하던 큰동서는 하얀 투피스 정장 차림이었고, 집에서 공주로 컸다는 막내 동서는 그 성격처럼 발랄하고 화려한 드레스 차림이었어요. 김장하러 오면서 꾸민 걸 보니 저는 와서 옷이라도 갈아입을 줄 알았죠. 다들 왔어? 일찍 좀 오지. 왜 이렇게 늦었어? 그 사이에 내가 양념은 다 만들어 놨으니까 동서들은 속만 채우면 돼. 그럼 다들 가서 얼른 옷 갈아입고 와. 옷을 왜 갈아입어요? 저희는 김장 안 할 건데?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막내 동서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김장하는 날 와서 김장을 안 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그러더니 큰동서가 이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역시 손이 빠르시네요. 저희 없는 사이에 일 거의 다 하셨네? 그럼 나머지도 형님이 하시면 되겠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더러 다 하라니. 동서들 안 할 거야? 어머, 형님, 김장은 무슨 김장이에요. 저희가 뭘 할 줄 안다고. 저희는 그냥 김치 얻으러 온 건데. 김장은 주부가 해야죠. 저흰 쉬러 왔어요. 맞아요, 형님. 사실 저희 김장할 줄도 모르고 그런 저희가 해봐야 망칠 거예요. 형님이 매년 하셨으니까 올해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다 끝나면 몇 포기만 받아갈게요. 그런 말이 어딨어. 동서들 김장 참여한다 그래서 올해는 100포기나 하기로 했는데 이 많은 걸 나 혼자 하라고? 에이, 형님, 엄살은. 김장은 원래 양념만 하면 끝 아니에요? 채우는 거야 앉아서 쓱쓱 하다 보면 금방 하겠죠. 그럼 형님, 저희는 어머님이랑 쉴 테니까 고생 좀 해주세요. 동서들은 둘이서 합심한 듯 그렇게 말해버리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거실로 가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일하지 않고 놀자는 동서들의 말에 마지못해 제게 혼자 일을 맡기고 자리를 피하셨고요. 동서들 말이라면 껌뻑 죽는 어머니시라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상황이었지만 대체 저 혼자 그 많은 김장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지 저는 괜히 시어머니가 야속했습니다. 속에 천불이 났지만 동서들이 저를 무시하고 혼자 일하게 만드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는 화를 내봐야 제 속만 다친다 싶어 화내기도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저 묵묵히 혼자 김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한창 김장을 하던 중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가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아버님은 아침부터 모임이 있으시다고 나가셨고 동서들이나 어머님은 거실에 계셔서 이 시간엔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 싶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집에서 미운오리 새끼인 걸 아는 남편이 아침에 농담 삼아 일찍 퇴근하면 도와주러 오겠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회사 일이 장난이냐며 농담이라도 하지 말라고 했었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심 내 편이 있길 기대했던 건지 저는 혹시나 남편이 저를 도와주러 온 건가 싶었습니다. 문소리는 저만 들었는지 동서들과 어머니는 TV를 틀어놓고 웃고 떠드느라 누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온몸에 김치 양념이 묻어 나가볼 수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에 저는 현관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임이 있어서 외출하셨던 아버님이셨더라고요. 워낙 술을 좋아하시는 애주가셔서 평소 모임이 있는 날에는 꼭 밤늦게 들어오시는 분이라 한번 나가셨다가 일찍 들어오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해도 지기 전에 돌아오셨더라고요. 그제서야 아버님이 들어오신 걸 보신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죠. 여보, 당신 오늘 모임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직 해가 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요? 왜? 이젠 내가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 내가 내 집에 오는데 그것도 불만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생전 그런 적 없던 양반이 술 드시러 나가서
해도 지기 전에 돌아오셨으니 놀라서 그렇죠. 내가 뭐 술독에 빠져 사는 위인인가? 그냥 친구들 얼굴 보러 다녀온 거지. 근데 당신은 뭐 하고 있어? 오늘 김장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백포기를 한다 뭐 한다 그러더니 벌써 다 끝난 거야?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들 일하다가 잠시 쉬는 참이었어요. 아, 방금 담은 김치 있는데 아버님 맛 좀 보실래요? 아버님 오실 줄 알았으면 수육이라도 하는 건데. 오시면 미리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흰 바빠서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래? 일하다가 쉬고 있었다고? 근데 그러면 너희들은 그런 옷을 입고 김장을 한 거냐? 예? 옷이 왜요, 아버님? 누가 김장하는데 그런 옷을 입고 있나 해서 말이다. 허여멀건하고 불편해서 딱 봐도 일할 옷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큰애는 어딨냐? 큰애도 쉬고 있는 게야? 아, 형님은 쉴 만큼 쉬셨다고 먼저 일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아버님은 김장하러 왔다던 동서들의 차림이 이상하셨나 봅니다. 동서들은 처음부터 저를 시켜 먹고 놀다가 김치나 받아갈 생각에 일하러 온 차림새가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김치 양념이라도 묻으면 빨아서 지워지지도 않는데 누가 김장하는 날 그런 옷을 입고 있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이라도 하던지 아니면 다른 핑계라도 될 것이지. 괜히 그 옷 입고 일하다 잠시 쉬고 있었다는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아버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 제가 있던 주방으로 오셨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여기 왜 큰애 너 혼자 있냐? 여태 너 혼자 김장한 거냐? 예?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정리하면 돼요, 아버님. 내가 묻잖냐? 큰애 너 혼자 김장한 거냐고? 네 동서들 말은 여태 같이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참이라고 하던데 그 말이 맞냐? 아버님이 저를 떠보듯 질문을 하시자 뒤에 쫓아들어온 동서들이 제게 손짓 발짓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아버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으니 저더러 말을 맞추라 강요하는 거였죠. 저를 혼자 독박으로 일시킨 것도 모자라서 자기들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집안의 평화를 위해 적당히 분위기 맞추고 넘어갈까? 아니면 아버님이 물어봐 주신 김에 이제라도 얘기를 할까? 짧은 순간이었지만 깊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아버님이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는 기대가 별로 없었거든요. 늘 저희 남편만 보면 사내 놈이 그리 욕심이 없어서 어디다 쓰냐며 자식들 중에 제일 못나서 장남 노릇도 못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아버님이 저희 내외를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동서들도 느끼기에 저를 더 무시했던 거겠죠.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님이 저한테 왜 그런 걸 물으시는지 저도 모르게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이 집에서 혼자 일하는 게 오늘 하루도 아니고 그동안 재주는 내가 부리고 호사는 동서들이 받아가는 걸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동안은 맏며느리가 원래 그런 거라 생각하며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었는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방언처럼 속에 있던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평소에는 시아버지 무서워서 말도 먼저 붙이지 못했던 제가 시집가서 처음으로 시아버지 앞에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당당하게 말을 했네요. 네, 저 혼자 했어요, 아버님. 내 집 식구들 1년 먹을 김장 100포기를 저 혼자 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왜 물으세요? 뭐가 새삼스럽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왜 그렇게 불만스럽게 말을 해? 불만스러우니까요. 제가 이렇게 혼자 일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왜 이제야 물으시는지 모르겠어서 그래요. 아버님도 그동안 알고 계시는 거 아니셨어요? 시댁에서 모일 때도 상 물린 뒤에 동서들은 아버님이랑 거실에서 제가 깎아내놓은 과일 먹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저는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주방에 숨어서 놀고 있기라도 할 줄 아셨어요? 그때는 제가 잠시 미쳤었는지 아버님 탓도 아닌 걸 가지고 괜히 아버님께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다 괜찮다 괜찮다 했던 저도 속으로는 내심 서운한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혼자 일할 때마다, 혼자 고생할 때마다 이 집에서 누구도 제 걱정해준 사람 하나 없었어요. 그걸 동서들도 아니까 자기들은 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한테만 떠밀고요. 그래서 오늘도 자기들은 일할 생각 없다고, 자기들은 쉬러 온 거라고 김장은 집에서 노는 처더러 하라 그러더라고요. 동서들만 예뻐하시는 어머님은 그런 동서들 탓할 생각도 없으시고요. 아니 애미 너 왜 그러니? 너 시아버지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그만하지 못해? 어머님, 저 어머님한테도 섭섭해요. 아버님은 집안일에 관심이 없으시니 모르실 법도 하다 생각하지만 어머님은 직접 옆에서 보고 겪으셨잖아요. 동서들이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제가 혼자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늘 며느리로서 자식으로서 도리하려고 하는 거 어머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제 편은 들어주신 적 한 번도 없으셨어요. 늘 네가 이해해라, 네가 맏며느리니 어쩌겠니 하시면서 저한테 이해만 바라셨죠. 그래, 네가 맏며느리 아니니? 원래 옛날부터 꽃간 열쇠는 맏며느리한테 준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너를 그만큼 믿고 맡겼던 건데 너 그걸 서운하다 그러면 어떡하니? 네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 줄 몰랐는데 나야말로 서운하다 얘. 어머님, 그걸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시면 안 되시죠. 어머님이 저를 뭘 믿으셨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옛말에 곳간 열쇠 내어준다는 말은 주방에 가둬놓고 일만 죽어라 시킨다는 게 아니고 힘든 살림만 시킨다는 것도 아니고 주방 살림 맡을 전권을 넘겨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언제 저한테 뭐라도 주신 적 있으세요? 너 설마 그동안 그런 거 바라고 있었던 거냐? 그래서 내가 너한테 돈이라도 안 쥐어줘서 서운하다 이거야? 그럴 리가요. 저희가 언제 먼저 뭐 바란 적 있나요? 저 여태까지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해드릴 생각만 했지 뭐 받아갈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감사하게도 분에 넘치게 결혼할 적에 집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죄송해서 평생 은혜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여태껏 며느리 도리 열심히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뭘 시키시던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잘난 동서들이랑 차별하시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속이 상해서 그렇죠. 아니 내가 뭘 또 그렇게 차별을 했다고 그러니? 오늘 너만 일 시켰다고 그래? 그거야 쟤들이 어제까지 바깥일 하다 와서 피곤하다고들 하니까 온 김에 좀 쉬라고 그런 거고. 아니 너는 꼭 오늘 아니어도 쉴 수 있잖니. 애들 보내놓고 쉬고 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쟤들이 뭘 할 줄 안다고? 너야 손이 야무져서 혼자 몇 인분도 걷더니 하지만 쟤들은 둘이서 반 인분도 못해요. 김장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괜히 일 시켜서 힘만 들이고 효율도 없는데 네가 이해 좀 해주면 좀 좋니? 근데 이렇게 시아버지 앞에서 죽상을 하고 불평을 하니? 저는 그 순간에도 어머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길 바랬습니다. 제가 혼자 백포기 김장을 하는 동안 동서들은 따뜻한 거실에 앉혀두시고 담소를 나누고 계셨지만 어머님도 제가 고생하는 걸 모르지 않으실 테니 뒤늦게라도 미안하다고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맏며느리 도리 얘기 들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시나, 왜 동서들만 예뻐하시나 하며 서운한 적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한테 나쁘겐 하지 않으셨으니 한 번쯤은 동서들 나무라시고 제 편도 들어주실 줄 알았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제 탓을 하셨고 아버님은 듣고만 계시며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형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듣고 있는 저희도 당황스럽네요. 그렇게 불만이 많으셨으면 저희한테 직접 얘기를 하시죠. 저희는 형님이 별 말씀 없으시길래 그래도 되는 줄 알았죠. 사실 저희가 옆에 있어봐야 일도 못하고 방해만 되지 뭐 도움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딴에는 오히려 방해 안 하려고 배려해드린 건데. 형님이 이제 와서 기분 상했다고 하시니 저희도 좀 그렇네요. 맞아요 형님. 그렇다고 저희가 뭐 빈손으로 오나요?
매번 형님 고생하셨다고 수고비 챙겨드리잖아요. 조카애들 용돈도 자주 줬고요.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아버님이 가만히 계시고 어머니가 야단치시니 되려 제가 혼나는 상황이라 생각한 건지 눈치 보던 동서들은 그제서야 입을 열며 다시 저를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들 마음 편하자고 저한테 몇 푼씩 쥐어준 걸 성의라고 생각하는지 받아놓고 왜 딴 말 하냐며 불만을 표현하더라고요. 혹시나 이런 소리 들을까 싶어 됐다고 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쥐어주고 뭣도 모르는 어린애들 주머니에 쑤셔놓고 가놓고 결국 이런 생색을 내다니. 저는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돌려주지 못했던 게 후회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한참 동안 듣고만 계시던 아버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큰애 네 얘기 잘 들었다. 들어보니 네가 그동안 불만스러운 게 많았나 본데 그동안 내가 몰라줘서 미안하구나. 네가 이렇게 섭섭해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무심했다. 인정하마.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조금 전엔 조금 흥분을 해서 아버님 탓도 아닌데 괜한 소리를 했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야지. 가족 사이에 못할 말이 있어야 되겠니? 그리고 가장이 돼서 식구들 신경 쓰지 못한 건 내 탓이 맞으니 내가 미안해야 할 일도 맞지. 그래도 이번 일은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유, 진태 아버지, 그러지 말아요. 애들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이 그러지 말아요. 미안해도 내가 해야지. 살림도 모르는 당신이 무슨. 아무튼 큰애 네가 섭섭하다는 건 내가 잘 알겠으니까 내가 사과한마. 앞으로는 너랑 네 동서들이랑 똑같이 일 시킬 테니까 이제 기분 풀어라. 됐니?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따위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하고 그냥 끝내려고? 내가 알게 된 이상 이 일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우리 집 며느리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았으니 이제 바로 잡아야지. 아버님은 결심을 하신 듯 상황을 바로잡겠다며 말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던 저는 그 다음 아버님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둘째, 셋째 니들이 그동안 형님을 무시하고 자기돌이를 하지 않았다지? 니들이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그랬을지 내가 보고 듣지 않아도 이해를 하겠구나. 자기들은 밖에서 대단한 일 한답시고 집에서 살림하는 큰애를 무시했던 거겠지. 그 교만한 마음에 화가 나서 마음 같아서야 호되게 혼내고 싶지만 내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화내봐야 뒤늦게 니들한테 화풀이하는 것밖에 더 되겠니?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형님이 저희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형님 무시하려고 그랬던 적 없어요. 큰애야, 아까 네 동서들이 너한테 뭐라고 했다고 했지? 살림하는 형님이 김장하라고 했다고 하지 않았니? 예, 맞아요, 아버님. 그래, 니들이 그렇게 말했다는데 아니냐? 아니면 아까처럼 또 거짓말하려고? 아니, 그건 맞지만 그게 형님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배려를 바란 거죠. 형님은 집에서 노시니까 여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너희들은 그동안 집안일에서 늘 빠졌던 게 맞다는 거 아니냐? 그럼 나도 앞으로 너희들이 한 만큼 해줘야지. 당신 정말 왜 그래요? 뭘 어쩌려고? 아니, 왜 갑자기 며느리들 일에까지 끼어들려고 그래? 바쁜 애들 좀 쉬게 두면 어떻다고? 그래, 뭐 니들이 그렇게 바쁘고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니 내가 좀 도와주마. 사무실 치과 줄여서 일이라도 줄면 덜 힘들겠지? 니들 이번 주 안으로 짐 챙겨서 건물 비워라. 그리고 나가면서 그동안 집기 들인 것, 인테리어 공사한 것 전부 원상복구 시켜놔라. 그나마 니들 배려해서 한 주 시간 주는 거니까 여유 더 달라 어쩌자 말하지 말고 들어왔을 때 공실이었던 그대로 돌려놓고 내 건물에서 나가거라. 아버님께서는 아버님 건물에 공짜로 세를 들어있던 동서들에게 퇴거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여유를 주신다며 일주일 안에 나가라고 하시는데
그건 사실상 쫓겨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그동안 월세 한 번 내지 않고 아버님 덕 봤으니 이제 와서 쫓겨난다고 해서 불평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요. 그리고 그걸 잘 알고 있는 동서들은 아버님의 말에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와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무실과 치과는 동서들뿐만 아니라 서방님들도 같이 일하는 곳인데 설마 아버님이 잘난 두 자식을 나가라 하실진 몰랐죠.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가라뇨? 지금 치과를 빼면 저희가 어디로 가요? 그거야 니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 거지. 그것까지 내가 알려줘야 하냐? 내가 뭐 부동산 데리고 다니면서 상가라도 알아봐줘야 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버님. 한창 치과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뇨. 그리고 원상복구를 하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려면 돈이 얼만데 정말 너무하세요. 지금 니들이 내 앞에서 돈 얘기할 수가 있냐?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을 그동안 공짜로 빌려줬는데 주인이 내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지 무슨 말이 많아?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정말? 막내 동서나 저나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가 어딜 나가겠어요? 그리고 겨우 이런 일로 저희한테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겨우 이런 일? 너희들이 이 일을 겨우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니? 나도 며느리들이 앓는 소리를 하니 잠시 마음 약해질 뻔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들으니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싶구나. 여태 받은 걸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너무하다느니 겨우 이런 일로 이런다느니 하는 걸 보니 내가 여태 며느리들을 너무 예쁘게만 봤다 싶구나. 아버님, 잘못했어요. 이젠 안 그럴게요. 앞으로는 형님 도와서 잘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말실수했고 막내 동서도 정말 너무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무섭게 그러시니까 너무 놀라서 그런 거죠. 그치, 동서? 얼른 아버님께 잘못했다 하지 않고 뭐해? 맞아요, 아버님. 저도 당연히 아버님께 감사하죠. 저희가 이만큼 하고 지내는 것도 전부 아버님 덕인걸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내 덕에 그리 지냈다는 걸 안다니 그건 다행이구나. 그러니까 어디 한번 내 덕 안 보고 니들 힘으로만 살아봐라. 도리는 안 하면서 바라기만 하면 염치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정말로 동서들의 사무실과 치과를 빼버리셨습니다. 영업 잘하고 있던 사무실과 치과를 하루아침에 비워야 했던 동서와 시동생들은 아비규환으로 아주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동서들은 처음에는 애교로 무마해보려 아버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아버님이 한번 한다 하면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시동생들은 차마 아버지에게 조르지도 못하고 난감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서와 시동생들은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생각하는지 저를 찾아와 제게 시아버지 마음을 돌려달라 사정하더라고요. 형님이 한번 아버님께 얘기 드려주세요.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안 된다고 하시니까 무서워서 더 말도 못하겠고 저희 이러다가 정말 길에 나앉게 생겼어요. 맞아요. 저희 지금 당장 갈 곳도 없고 진짜 미치겠어요. 형님, 제발 형님이 아버님 설득 좀 해주세요. 형님 때문에 저러시는 건데 형님 얘긴 들어주지 않으시겠어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동서? 아버님이 그러시겠다는 걸 내가 무슨 수로 말려. 아버님 한 번 아니라고 하면 아니신 분이신데 내가 뭘 어쩔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럴 시간에 사무실 알아보러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형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건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세요? 동서들은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그 말은 이게 내 탓이라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아버님한테 동서들 건물에서 쫓아내라고 부탁이라도 드렸어? 아버님은 동서들이 그동안 시댁에 도리는 안 하고 받기만 한 걸 아시고 그러시는 거잖아. 그러게 평소에 잘하지. 세상에 공짜가 있는 줄 알았어?
시댁에 올 때마다 손님처럼 아무것도 안 했으면 지금도 그냥 손님처럼 굴어. 뭐라도 맡겨놓은 사람처럼 엄한 데 와서 떼쓰지 말고. 형님, 진짜 왜 그러세요? 형님, 진짜 왜 그러세요? 안 그러시던 분이 갑자기 왜 성질을 부리세요? 그러게, 내가 미련했지. 참는 게 도리인 줄만 알고 지냈는데 참다 보니 호구 잡히더라고. 내가 동서들한테 뭐 받은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동서들 눈치를 봐야겠어? 형님, 작은 동서가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저희도 지금 사정이 난처해졌고 형님 도움이 꼭 필요해서 그래요. 앞으로 저희 잘할 테니까 형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글쎄,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동서들 말대로 주부인 내가 뭘 아는 게 있다고. 안 그래? 그나마 눈치 빠른 큰 동서가 태세 전환을 하며 제게 도움을 부탁했지만 저는 동서들을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게 제 건물도 아니고 제 결정도 아닌데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려봐야 뭐가 달라지겠어요. 결국 동서들은 아버님의 결단대로 공짜로 쓰고 있던 건물을 비워야 했고 두 사람은 결국 새로운 건물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사무실만 있으면 되는 큰 동서야 급하게 오피스텔이라도 얻은 것 같았지만 치과는 개원 준비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리는 탓에 막내 동서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듯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게 생떼 쓰던 막내 동서도 자기 잘못을 조금은 깨달은 건지 제게 미안했다며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그냥 모르는 척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동서들이 제게 정말 미안해서 그러는 거겠어요? 저도 당한 게 있어서 그런지 그런 가짜 사과는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제게 무관심했던 동서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제가 뭐라고 동서들 일에 끼어들겠나요? 그래도 동서들은 어디 가서든 잘 할 거라 생각하며 저는 가만히 있는 게 전부였죠. 아버님도 집안 기강 잡으려고 그러시는 듯한데 뭐 이러다 아버님이 화가 풀리시면 다시 동서들에게 잘해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동서들을 건물에서 내보내신 후에 아버님이 저희들을 모두 불러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게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내어주셨죠. 오늘 내가 니들을 다 부른 것은 니들에게 알릴 말이 있어서다. 그냥 큰애만 따로 불러서 말할까 했지만 그랬다가 또 나중에 무슨 소리가 나올까 싶어서 다 있는 자리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행여나 나중에 딴소리 할 생각 말아라. 애미야, 너 내가 도장 가져오라 한 건 가져왔냐? 예, 아버님. 가져오긴 했는데 근데 제 도장은 왜요? 사실 그날 아버님이 제게 연락을 하셔서 도장을 챙겨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아버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 그날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아버님이 제게 서류를 내미시고는 거기에 도장을 찍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다름 아닌 건물 증여 관련 서류였어요.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던 건물 중 한 채를 제게 넘겨주신다는 거였죠. 그런 일은 생각도 해본 적 없었던 저는 아버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증여 계약서요? 그래, 증여 계약서다. 네 동서들 쓰던 그 건물 네 앞으로 돌려주려는 거야. 그 건물이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알짜인 건 알지? 이제 네가 받아서 직접 관리해봐라. 건물 관리야 관리인이 있으니까 네가 크게 신경 쓸 건 없을 거다. 이제 애들도 많이 컸고 너도 예전보단 여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 세를 받던지 장사를 하던지 너 알아서 하려무나.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저한테 주세요? 제가 뭘 했다고? 아니 뭘 하긴. 네가 그동안 며느리 노릇 혼자 다 했는데 그러니 받을 자격이 있지. 안 그러냐 얘들아? 아버님이 제게 건물을 증여하신다는 말씀에 온 가족들이 놀란 토끼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버님의 결정에 선뜻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어요.
물론 그 건물에서 쫓겨난 동서들은 두 눈에 불만들이 그득그득해 보였지만요. 그래서 아버님이 제가 받을 자격이 있지 않냐며 동서들에게 묻자 동서들은 무서운 아버님 눈치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서들이야 한번 크게 혼이 나봤으니 아버님 앞에서 더 할 말이 없을 거고 시동생들은 아버님 성격을 알아서 그런지 다들 불만 없이 동의를 해줬고요. 결국 다른 가족들의 반대 없이 저는 건물을 증여받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 분수에 너무 과한 것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버님께서 저를 믿어주신 만큼 저도 보답하고 싶더라고요. 옛날에 맏며느리한테 곳간 열쇠 내어준다 그랬다며?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그렇게 말했다니 내가 지켜야지. 안 그러냐? 그래도 아직 내 곳간 다 내어줄 순 없지만 우리 맏며느리 어디 가서 기죽지 않을 정도는 해줘야지. 지난 10년간 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성실했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나도 그동안 너 서운한 거 몰라주기만 한 것 같으니까 건물 받고 조금이라도 마음 풀어라. 죄송하고 감사해요, 아버님. 근데 저 정말 이런 거 바랬던 건 아닌데. 그래도 맡겨주셨으니까 유산 미리 받았다 생각하고 잘 해볼게요. 저는 건물을 증여받은 것보다 아버님께 노고를 인정받은 것이 훨씬 더 기뻤습니다. 그동안 가진 것 없이 시집와서 제대로 도리도 못하는 것 같고 잘난 동서들 사이에 자격지심이라도 있는 듯 기죽어 산 세월이 길었는데 그럼에도 잘해보려는 제 노력을 알아주셨다니 그보다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부부를 성에 차지 않아 하시는 줄 알았던 것도 사실은 장남을 그만큼 믿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시부모님의 그런 기대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이제 정말 맏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쥐어주셨으니 그만큼의 책임을 다해야겠죠. 책임이 늘어난 만큼 저도 왠지 당당해진 것 같고 덕분에 요즘에는 시댁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곤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제가 주도해서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가기로 하기도 했죠. 그동안 동서들 내외만 따로 다녔지만 올해는 다 같이 효도여행을 하려고요. 자유롭게 살았던 동서들이야 그런 제 결정이 탐탁치 않겠지만 다행히도 동서들은 제 결정에 아주 잘 따라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명절이나 시댁 행사에 빠지지 않고 항상 참석해서 뭐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제가 시킨 게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아마 동서들 생각에 이대로 계속하다가는 아버님이 유산마저 안 주실까 걱정돼 잘 보이려 그러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하려는 신용이라도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요즘 동서들 덕에 일이 많이 줄어 편합니다. 물론 아직은 동서들한테 가르쳐야 할 것도 많고 동서들도 안 해본 일 하느라 몸살이니 뭐니 난리지만 하다 보면 괜찮아지는 때가 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자주 만나서 부딪히다 보면 언젠가 동서들이 저를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미운 정도 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동서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귀엽게 생각해보려 해요. 그것 또한 제일 큰 형님인 제 도리가 아닐까 싶네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제 할 일 열심히 하며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